이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제299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네티컷의 박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의 심청입니다. 미국 내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그중 비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 사장님 어때요? 주변에 이렇게 비만인 분들 좀 보시나요? 뭐 주변까지 볼 거 없고 제 배를 보면은 비만인 게 딱 보이죠. 김 사장님 비만은 아니죠. 그래도 몸매에 네. 비해서 배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어떻게 박 기자님은요? 오늘 주제가 왜 이렇게 좀 껄끄러운 주제야? 저도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그냥 자기 얘기하지 말고 주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 얘기 우울해져. 남 생각할 지금 겨를이 없는 그래요? 거야. 자기 그래요? 자신이 다 문제라. 네. 이렇게 봐서 모르겠어. 배가 다 가려져 갖고. 미국엔 음식 때문에 비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 분들? 한국 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뭐 이분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은 그렇게 비만이 심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그렇지만 네. 몰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 그리고 특히 전에 제가 맨하탄에 출근하고 그럴 때 보면은 버스 타고 뭐 이렇게 전철 타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그 미국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체격이 좋다, 뚱뚱하다가 아니라 무지무지 뚱뚱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또 요즘 최근에도 제가 그 비행기 탈 일이 가족 여행을 가면서 비행기를 몇 번 탔는데요. 정말 그 의자 하나에 어떻게 앉을 수 있을까 의심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셨군요. 지난해 발표 기준으로 15세 이상 미국인 가운데 75%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대요. 최근 건강정책 비영리 단체 트러스트 포 아메리카스 헬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면은 전국 19개 주에서 성인의 비만율은 35%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인 3명당 1명이 비만인 셈이죠. 트러스트 포 아메리카스 헬스의 CEO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성인 비만율이 35%를 넘는 주는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경향은 청소년과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우려되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비만율은 20%라고 하네요. 근데 비만은요, 단순히 이렇게 살이 찐 상태가 아니라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는 질병이라고 전문의들은 강조합니다. 암이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특정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저소득층 사이에서 비만율은 더 높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저렴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고, 이는 비만을 비롯해서 당뇨병 등 각종 질환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기아 역시 비만 못지않게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요. 미국인 2,450만 명이 식사를 거르는 등 기아 문제에 직면하고 있대요. 또 이것도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근데 지난해에는 또 1,80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약 30%가 증가한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기아 문제가 있는 반면에 미국인 10명당 1명은 당뇨병, 4명은 고혈압, 그리고 심장질환과 뇌졸중이 미국인 주요 사망 원인인 이유가 바로 비만 인구 증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와 비만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셈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또 굶는 쪽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2019년 OECD가 발간한 비만의 막중한 부담, 예방 경제학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요, 과체중 비만 인구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며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34개국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로 인해 3.3%가량 GDP에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체중, 비만에 따른 GDP 손실에는요, 수명 단축, 보건 지출 증가, 산업 인력 운용 차질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데 이 보고서에는요, 비만에 관한 질병 때문에 기대 수명이 국가별로 0.9에서 4.2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고요. OECD, G20이 EU 회원국들에서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제명을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이들이 9,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 OECD 회원국들이 총 보건 비용에서 과체중, 비만으로 인한 질병 탓에 쓰는 비용은 평균 8.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도 과체중, 비만에 따른 조기 퇴직이나 결근, 생산성 저하로 불필요한 손실에 신음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도 뒤따랐죠. 또 한 가지 미국 코로나19 사망자의 74%가 비만이나 과체중이었다는 CDC의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비만이 진짜 심각하다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노스캐롤라이나 시골 동네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각자 그냥 먹을 것에 막 신경 많이 쓰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뉴저지의 신청이님, 그 뉴저지만 해도 도시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외모에 신경 쓰고 이런 게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도 비만자가 많이 있나요, 거기도? 뉴저지랑 뉴욕하고, 그러니까 맨하탄 같은 경우 좀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뉴저지도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전원적인 아마 노스캐롤라이나의 이런 약간 다운타운 지역하고 많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또 맞아요. 미국이 다들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냥 맞아요. 집에서 아이들도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한 15분, 20분이지만 다 부모님들이 차로 아이들을 학교 드랍을 해주고 픽업하고. 그러니까 돈을 내고 내가 어떤 스포츠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운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걸으면서 운동할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극장에서 그 팝콘 또 이 라지 사이즈 콕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먹지? 근데 뭐 저희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뭐 저희도 라지도 사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 먹는 양들이 그렇게 달고 굉장히 하이 칼로리고 그런 음식들 그리고 패스트푸드가 가장 흔한데 어떤 아이들은 뭐 아침, 점심, 저녁을 그걸로 다 먹고 자라기도 하고 이런 게 그래서 그 영양 불균형도 생기고 또 이런 비만 문제 그것도 또 가장 특징적으로 되게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이 미국에 보면 남미 출신의 아주 예쁘고 그렇게 날씬했던 그런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좀 애를 낳고 키우고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달라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그 체격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닌데 그 먹성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처음에 햄버거 샀을 때 그때 콤보 같은 거 있죠, 버거킹에. 솔직히 해서 그때 다 못 먹었어요. 양이 많더라고. 그 프라이도 뭐 몇 개 집어먹고 햄버거 자체는 한 3분의 2 그렇게 먹으면 더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배네 일하는 데 이렇게 가서 있는데 그 서브웨이를 풋롱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 무슨 뭐 음식을 발에다가 비교하냐 발의 크기와 이러면서 내가 많이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후배는 그 풋롱 1풋짜리 서브를 다 먹어요. 그 많은 걸요? 나는 6인치도 다 못 먹겠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햄버거도 다 먹고 음료수 다 먹고 프라이도 다 먹고 이제 그 서브도 아직은 원풋을 다는 못 먹지만 어떤 때는 원풋을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음식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사람 몸이 거기에 맞춰지나 봐요. 이것도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다른 한편에서는요, 과체중과 비만은 특정 사회의 불평등을 부채질하는 난제로 우려되기는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특히 비만 어린이가 겪게 되는 특수한 환경과 성장 과정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때부터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어린이는 비만한 어린이보다 학교 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13%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만이나 과체중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뒤처질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만성 질환을 앓는 이들은 이듬해 고용될 가능성이 8%가 적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결근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질 확률은 최대 3.4% 높다는 설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를 보면은 과체중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건강, 재산, 복지가 파괴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9월 28일이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 이후 50년 만에 첫 백악관 기아, 영양, 보건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10년 안에 미국 내의 비만, 기아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보니까 향후 10년간 900만 명의 어린이에 대한 추가 교내 무상급식 확대, 이거 아까 심청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식료품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4천만 명에게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 그리고 식료품 낭비를 초래하는 음식물 쓰레기 절감, 미국 식료품에서 설탕과 소금의 비중을 축소, 그리고 주거지의 산책을 위한 공원 설립 확대 등이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비만율은 몇 번째 정도일까요? 밑에서가 빨라요. 한국은 그 비만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몇 번째 워낙 정도?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만 살찌면 이 미국에서는 남의 신체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무지하게 뭐라고 하잖아요. 뭐 너는 뭐 살이 너무 쪘다, 말랐다, 뭐한다. 그래서 한국은 비만율이 낮을 거라고 보는데 세계에서 난 밑에서 50위 안에 든다고 생각되는데요. 밑에서 50위? 심청희님은요? 그래도 미체인가요?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간 정도? 네. 네. 박 기자님은요? 일단은 그 기아에 허덕이는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나라들이 거의 밑에 순위는 차지할 것이고 한국은 밑에서 한 35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게 밑에서 두 번째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7분의 1 수준으로 비만이 낮아요. 그러니까 비만율이 인구 17명당 1명인 거죠. 그럼 비만인 사람이. 날씬율이라고 하면은 날씬율이 세계 2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괜찮네요. 한국보다 더 비만율이 낮은 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날씬율 1위는 어디일까요? 어느 일본? 나라일까요? 맞아요, 일본이래요. 일본. 아, 그래요? 네. 혹시 둔하다. 괜찮아요. 나는 그 정도도 참 양호한 2위 거. 했으니까 좋은 거죠. 네. 일본 1위를 축하해야죠. 축하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김 사장님의 경우는 혹시 김 사장님의 라이프에서 혹시 과체중이었다, 비만이었다 한 적 있으세요? 뭐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정말 허리가 바지가 자꾸 제일 작은 거 입어도 막 헐렁할 정도가 오래 지속되다가 나이 탓에 이제 조금 많아지는데 뭐 그렇게 비만이다라고 생각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좀 나와서 그렇다. 근데 커네티컷의 우리 박 기자님 또는 박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딸, 아들. 그러면 딸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먹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떠신가요? 어땠어요? 우리 와서. 일단은 제가 그 결혼한 우리 아내가 거의 그 요리사 수준의 요리 실력이다 보니까 어머. 많이 먹게 되잖아, 그럼. 음식 그렇지.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되고, 아이고, 농담이고, 이게 그래요. 내가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이게 과체중이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아까 태바님이 말씀해 주신 경우처럼 히스패닉계나 아니면은 유색 인종들 중에서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쪽이 이제 과체중이 많다고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 보면 패스트푸드 이런 거에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늦게 들어가니까 야 그냥 피자 한 판 시켜서 먹어, 뭐 들어가는 길에 햄버거 사서 먹어, 뭐 이렇게 좀 빠른 음식들, 튀긴 음식들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도 비만도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저도 비만한 편인데 결국은 신경을 써야죠, 가족들이. 왜냐면 여러 가지 뭐 합병증, 허리도 아프고 사실은 나이 들면서 고혈압도 있고 아직은 당뇨는 아닌데 의사가 이제 워닝을 주고. 근데 결국은 아무튼 살이 찐다는 거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어야 될 것 같아, 방법은.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이야. 정답이에요. 이제 자, 그럼 운동으로는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진짜 운동을 안 먹는 해. 거를 딱 줄이는 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려고 했는데 미리 다 나왔고요. 자, 그럼 심청희님은 어떻게 좀 비만이었다 사시면서 그런 적 있으신가요, 혹시? 네,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는 보통 평균 제 몸무게보다 거의 막 애를 가졌을 때 한 40파운드, 50파운드 더 이렇게 찌고, 애를 낳는데 애는 뭐 8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몸이 계속 불었는데, 그때마다 다이어트 해가지고 다 살을 빼긴 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요즘은 신진대사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 활동량이 많지 않을 때는 좀 살이 더 많이 찌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시 먹는 걸로 조절하는 게 운동해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그 인류 전체를 보면은요, 그 영양실조도 있다 그랬잖아요. 뭐 기아, 미국에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 뭐, 모순이죠. 한쪽에서는 살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쪄서 문제고, 네.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문제고. 근데 못 먹는 거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비만이에요. 왜냐면 영양실조는 밖에서 조금만 공급해 주면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비만은 밖에서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기 자신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으로 자기가 제어를 하고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 답이 나왔지만 여기서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고 꾸준히 적절한 신체 운동을 하면 그 집안이 아무리 뭐 유전적이다, 우리는 원래 유전자가 비만이라서 우리는 안 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의 평생을 다이어트, 그러니까 뭐 몸 관리하는 면서 이렇게 직업상 이렇게 살아온 편인데 먹고 싶은 거 먹고 살 안 찌는 방법 이거는 전혀 없어요.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 뭐 먹으면서도 살 안 찌는 방법이 아무리 봐도 없고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선천적으로 뭐 먹어도 안 찌는 사람 몇 명 빼고는요.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많이 안 먹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운동을 하기가 우리한테는 싫다 좋은 그러면은 게 이런 게 있어요. 한식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그쵸? 미국 예. 기름진 음식에 비해서 너무 좋아요. 왜 맞아요, 맞아요. 무침 무슨 뭐 미역국, 콩나물국, 두부, 맞아요. 김치, 계란 조금 부친다든가 이러지. 그거를 여기 미국의 막 기름 덩어리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그렇죠.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 네. 보면은 지금 와서 옛날에는 그게 싫었는데 너무 풀밭이다. 뭐 맞아요. 이게 뭐냐?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나? 왜 서양처럼 우리는 고기를 못 먹나?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한식 최고.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결론은 많이 안 먹고 운동하는 것. 이게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먹을 음식을 줄여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습관 들이고 비만에서 탈출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태반님, 아리조나 행사 소식 전해주세요. 10월 21일 한복의 날이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아리조나에서는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메사에 위치한 아시아나 마켓에서 기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뉴저지에서는 10월 16일 토요일에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4시부터 한복의 날 행사가 열릴 예정이니 많은 분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또 좋은 행사가 있네요. K-푸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우리 랄리 한인회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행사 같은데요. 11월 5일 토요일에 한인회 주최로 랄리 다운타운 NCSU 가까운 곳에 있는 파머스 마켓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푸드 페스티벌이 개최되는데 이 벤더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참가 신청서와 홍보 안내서를 보시고 또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랄리 한인회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벤더들이 직접 테이블을 꼭 가져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오는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토론토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2022년 한국 캐나다 평화통일 포럼이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됩니다. 온라인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입장 방법을 우리 미우새 페이북 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캐나다가 최근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와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주미 대사였던 경남대 안호영 석좌 교수의 기조연설과 캐나다 외교부 폴 터필,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맥도날드 로리의 연구소 인도 태평양 부문 조나선 밀러, 이사 국제위기그룹 크리스토퍼 그린 한반도 수석 컨설턴트, 캐나다 국제관계연구소 존 크루츠너 아시아 태평양 연구원 등이 참여하며 한국 측에서도 국방대학교 김영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통일연구원 천상훈 소총연구위원 등 한국, 캐나다 양국의 평화통일 정책에 영향력 있는 다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이웃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